손님들이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했어. 전에 땡땡 분식이었는데 매출 얼마였어? 매출 하루에 40만 원, 50만 원 나와서 똑같은 자리였는데 지금 업종 바꾸니까 어떻게 나와? 그거에 곱하기 6배가 나온다고. 첫 단추를 그래서 어떻게 끼느냐, 누가 어떻게 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 똑같은 상권, 똑같은 점심시간, 똑같은 월세, 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현 시점에서는 어떤 창업 아이템이 알맞은 창업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 진짜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거를 나도 사실은 실제로 체감을 해. 나도 이제 현장에 있고 최전선에서 지금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실제로 체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요새 같은 때는 이 우리 소비자분들이 도전적인 소비 자체를 사실 잘 안 하는데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좀 데일리로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을 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데일리로 먹을 수 있는 거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데일리로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 한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상권에 맞는 한식, 지금은 가장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대학로야, 이런 데는 뭐 닭갈비가 아주 잘 어울리는 한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들, 그리고 뭐 우리같이 지금 덮밥 짜글이 데일리로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야 라고 하면 오피스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아주 베스트인 한식 아이템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한식이 좀 안전할 것 같은데 더불어서 그 상권에 맞는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가기 쉽게 설명을 해줘 볼게. 자, 법원이 앞에 있어. 법원 앞에 있으면 각종 무슨 법무사라든지 공증하는 데라든지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데에 몰려 있잖아. 왜 그러겠어? 그 상권에 맞는 거니까. 근데 변호사 사무실이 막 뭐 아파트 앞에 있어. 그 장사 잘 되겠냐고. 그런 것처럼 그 상권 특징을 이해를 하고 그 상권에 맞는 아이템이 들어갔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야. 초보 창업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에는 이 아이템이 없으니까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사례야. 왜냐면 그 아이템이 실제로 안 먹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이미 했다가 망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상권을 이제 더 나아가서 한번 이 아이템이 괜찮을지까지 보려면, 예를 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과 유사한 아이템이 이미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활성화된 상권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아이템의 매출을 한번 따봐야 돼. 오픈업을 통해서 충분히 매출을 따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매출을 한번 따보고 여기보다 내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판단이 들고 매출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갈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오픈업에도 매출이 막 상위액이 안 나와, 그러면 그 현장을 가서 점심 저녁을 먹어보면은 다 영수증 번호 나온단 말이야. 영수증 번호에 객단가만 곱하면은 거기 매출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국밥집이라고 쳐보자고. 내가 한 3시에 갔어. 근데 번호대가 한 100번대였어. 그럼 뭐 국밥집 갱다가 해봐야 15,000원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점심에 150만 원 팔았구나. 그리고 저녁에 마감 치기 전에 한번 가봐. 그리고 한 200번까지 갔어. 그러면 여기는 하루에 한 300만 원 정도 평일에 파는 매장이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실제로 장사를 할 사람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것까지 해보고 검증을 끝내놓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쉽네요. 뭐든지 전공법에 답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뭔가 도전적인 외식업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좀 한식 쪽으로 하시는 게 나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 한식 쪽으로 하더라도 그 상권에 맞는 아이템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일단 핵심일 것 같고, 아이템이 과연 여기서 매출이 잘 나올까를 예상해 보고자 하면 오픈업을 통해서 매출을 따본다든지, 그 내 아이템과 유사하게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매장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를 점심시간이 지난 후 마감 전 이렇게 해서 2번만 가봐도 거기에 예상 매출을 우리가 뽑아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게 돌다리를 두들겨 본 다음에 그 상권에 입점을 한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 업장을 예시로 한번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볼게. 실제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왜냐면 뭐 이 실제가 없는 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들 같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 이걸 적용을 했고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됐고 실제로 매출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 자, 지금 여기는 업종 변경을 한 곳이고, 이 상권에 맞게 아이템이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여주려고 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가 약 한 2천만 원 초중반 정도를 들여서 업종 변경을 한 건데, 그 2천 초중반이라는 돈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줘 볼게. 지금 보면 지금 11시 24분이란 말이야. 근데도 벌써 이제 꽉꽉꽉꽉 차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미 저런 단체석 같은 경우는 예약이 이미 끝나 있고, 그러니까 12시 되면은 이미 한 바퀴
바퀴 다 돌고 또 한 번 꽉 차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점심시간에만 지금 3바퀴에서 3바퀴 반 정도 굴러간다는 거지. 그리고 저녁 시간에 한 바퀴 정도만 돌리고 8시면 딱 퇴근하고. 그러니까 이런 오피스 상권에는 사실 9시간 근무를 하면서, 특히나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9to6의 시간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충분히 월에 한 7, 8천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7, 8천이면 순이익은 뭐 1,00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제 11시 28분.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한 지 한 3, 4분 지났잖아. 근데 꽉 찼어. 이미 예약석은 예약이 끝났고, 지금 이제 손님들 오신 분들 다 자리에 앉으면은 만석이야. 11시 반 전에 만석. 바로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사람 찰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오픈 이벤트 제발 하지 마라. 오픈 이벤트 할 필요도 없고 오픈 날짜도 공지해 놓지 마라. 왜냐? 그렇게 하게 되면 손님들이 한 번에 몰릴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홀매장들은 처음보다 3개월 뒤가 매출이 오르고 3개월 뒤보다 6개월 뒤에가 매출이 오르고, 우리 강남분님도 그랬어. 처음에는 월 6천, 7천, 8천 하고 그 6개월 뒤에 8천으로 바뀌고 6개월 뒤에 9천으로 바뀌고 지금은 1억대가 나오고, 순차적으로 매출을 올려가야지.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거는 오히려 손님들을 처음에 제대로 응대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놨다고 보면 되니까, 앞으로 이 매장 같은 경우도 매출이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갈 거야. 외관 익스테리어에 나는 사실 항상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인데, 여기는 이제 통유리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눈에 띄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소비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익스테리어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데, 우리도 지금 보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아주 크게 그냥 뭐 파는지 딱 써놔버린 거고, 지나가면서 그냥 바로 볼 수 있게 메뉴판을 여기다 그냥 갖다 박아놔 버렸어. 이 말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보고 뭘 파는 데인지 알고 얼마짜리 파는 데인지 알고 그냥 들어올 사람은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놓은 거란 말이야. 우리 다른 매장들 봐봐. 가격 제대로 써놓은 데가 하나라도 있어? 그리고 여기가 뭐 파는 데인지 정확하게 써놓은 데가 있어? 없단 말이야. 이게 차별점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들 같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다 대표님 영상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들, 내가 영상에서 하는 얘기들은 모든 건 내가 다 실제로 해봤고 접목시켜봤고 실제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는 거니까 진짜로 하나씩 그 상권에 맞게 접목을 시키면은 그게 다 매출로 분명히 연결이 될 거야. 이 메뉴판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보잖아. 이런 거란 말이야. 지금 31분이란 말이야. 근데 손님들이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31분인데 웨이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이건 사실 강남에서도 보기 힘든 일인 거거든, 사실은. 지금 굉장히 뿌듯하다. 너무 행복한 거야. 이렇게 최소 비용으로 해서 오픈을 했는데 그냥 대박이 난 거잖아, 사실은. 지금 보면은 11시 38분 바로 웨이팅 걸려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1시까지 그냥 웨이팅하면서 쭉 먹는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매출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 지금 오픈한 지 이틀 차이기 때문에 아직 손발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빨리 자리만 잡아버리면은 하루에 300만 원도 쉽게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상권에 맞는 아이템이 무서움이 진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상권에 맞는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우리 여기 전에 땡땡 분식이었는데 매출 얼마였어? 매출 하루에 40만 원, 50만 원 나와서 똑같은 자리였는데, 지금 업종 바꾸니까 어떻게 나와? 그거에 곱하기 6배가 나온다고. 지금 내가 우리 매장만 꽉 차고 웨이팅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다른 매장들도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진짜 한 3분의 1도 안 찬 매장들이 수두룩해. 근데 우리는 웨이팅하고 있단 말이지. 사실 나도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여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도 했지만, 여기 무조건 잘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A부터 Z까지 과정을 지금 찍은 거야. 과연 우리가 자리가 좋아서 잘 되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얘기했지. 그 전에 있던 업종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50만 원, 지금은 하루에 300만 원. 첫 단추를 그래서 어떻게 끼느냐, 누가 어떻게 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 똑같은 상권, 똑같은 점유시간, 똑같은 월세, 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상권 중에서 이런 데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또 좋은 선례라고 볼 수도 있겠지. 이게 진짜 지식산업센터다 아니면 몰이다라고 안 좋게만 볼 건 또 아니네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제 전에 판교나 신도시나 이런 지산이나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지산으로 와야 돼. 여기는 판교란 말이야. 판교는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데들은 활성화가 돼 있어. 특히나 또 다른 상권을 좀 추천한다고 하면 구로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이런 데들은 오피스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단 말이야. 이 밀집도, 그리고 거기가 실제로 다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중점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상권에 엄청나게 맞는 아이템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항상 이제 안 되는 데들 보여주는 데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데니까 그것만 보시고 무조건 신도시는 안 돼, 무조건 지산은 안 돼, 무조건 특수상권은 안 돼가 아니고, 되는 데들의 사례도 내가 지금 실제로 보여준 거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점심시간이 끝났고 매출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매출을 공개하면 지금 우리 판교 파미어스몰 시간은 1시 27분이란 말이야. 근데 200만 원이 지금 매출이 넘었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출이 그대로 나왔지. 이렇게 상권에 맞는 아이템이 들어가면 적은 비용의 업종 변경으로도 매출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아주 실질적인 사례를 내가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